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언어문화 수업에 우리 하던 고정관념 이야기를 계속 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제5장 고정관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어떤 나라, 어떤 문화, 어떤 사람에게도 고정관념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외국어를 배우고 외국 문화를 만나고 외국 친구를 사귀면 그 고정관념이 많이 깨어집니다. 그건 그만큼 경험이 많아졌기 때문이죠. 선생님도 외국인들하고 수업을 하면서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선생님의 고정관념이 많이 깨지고 그 다음에 보는 눈이 더 커져서 여러분에게 많이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국어를 통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고정관념을 많이 깰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은 고정관념이 무엇인지 우리가 보고 그 다음에 그 고정관념은 언어 속에 꼭 나타난다고 말을 했고 그 중에서도 우리 보통 생각하지 않았지만 색깔, 말, 색채어 그 속에 우리의 생각들이 사회 문화적으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사회와 그 문화에서 사용하고 있는 특별한 색깔의 의미들 그게 한 4급, 5급 정도 학생들이 만나는 많은 글과 많은 표현 속에서 그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어요.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이런 숙제를 했어요. 기억해요? 여러분 나라의 국기에 무슨 색깔이 있냐? 그리고 그 색깔에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걸 자기 나라의 국기를 그린 다음에 그 색깔의 의미를 친구한테, 이 친구는 한국 친구입니다. 네, 한국 사람한테 한번 소개해보라 했어요. 나중에 한국에서 여러분 나라에 간 국가적인 일로 중요한 일로 가신 분들 그런 분들에게 여러분이 이런 설명을 할 일이 생길지도 몰라요. 선생님 숙제를 냈는데 자 먼저 이런 숙제를 받았어요. 네, 우즈베키스탄 국기죠. 우즈베키스탄 학생이 여기 이름은 비밀로 숙제를 정말 잘했어요. 네, 우즈베키스탄 국기에는 자 이렇게 파랑, 빨강, 초록, 하양 네, 이런 색깔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 각각의 의미가 파랑은 밤하늘과 물, 빨강은 생명력과 단결, 그 다음에 초록은 자연, 초록은 자연인 나라들이 많더라고요. 그 다음에 하양은 평화, 그리고 여기 한 번 더 있네. 이건 필요 없는 말입니다. 그리고 별 12개는 12개? 9개 같은데 국기 그림에서 선생님이 그 학생이 준 숙제 그대로 가지고 왔는데 왜 그런지 못 찾겠네요. 네, 고유의 전통과 문화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지금 여기서는 안 보이는데 다른 부분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중국 국기죠. 이 친구도 숙제를 정말 잘 해주었습니다. 중국 국기의 이름을 얘기를 하고요. 이제 여기서 제일 많이 보이는 색깔은 빨간색하고 그 다음에 노란색이죠. 자, 빨간색하고 노란색입니다. 여기서 빨간색은 국가의 혁명을 상징한다. 노란색은 사람을 의미한다. 그리고 여기 5개의 별이 있죠. 5개. 5개의 별, 1개의 큰 별과 4개의 작은 별이라고 하고요. 그것은 각각 어떤 사람들을 대표한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선생님 이거 보기 전에는 몰랐어요. 이제 별의 그 방향이 그러니까 이 4개의 별이 큰 별을 향해서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을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네, 숙제 잘했습니다. 베트남 국기를 소개한 학생이 여긴 지금 이름하고 전공 학번이 있는데 선생님이 비밀로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 1940년에 베트남 국기하고 그 다음에 현재 베트남 국기 2개를 가지고 와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 다음에 이 5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특히 이 별의 노란색이 베트남의 사람이고요. 이 황금별의 5개가 각각 군인, 농부, 노동자, 상인, 교사를 나타낸다고 이렇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선생님 이 설명 듣고 베트남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이 친구는 베트남 국기를 직접 그렸어요. 손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손으로 또 이렇게 글씨를 써서 선생님이 더 눈여겨 보았습니다. 보통 빨간색은 피를 많이 상징하고요. 노란색은 사람을 상징한다라는 이 설명을 친구들이 비슷하게 했고요. 네. 같이 이 5개 계급이 같이 합쳐서 이렇게 합쳐서 국토를 발전하게 한다라는 이런 의미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림 그리느라 수고 많이 했네요. 자, 나이지리아 국기를 숙제로 해서 선생님에게 알려준 학생이 있습니다. 배경이 흰색이라서 지금 나이지리아 국기가 잘 안 보이죠? 선생님이 이렇게 테두리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녹색과 흰색이 있는데 녹색은 이제 부와 천연자원, 나무도 초록색이고 이렇게 산을 보면 초록색이고 그러니까 보통 자연을 이야기할 때는 초록색이 많습니다. 그리고 흰색은 평화와 통합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지금 흰색을 말하는 나라들이 통합, 평화 이런 의미로 많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국기를 소개해 주니까 선생님이 여러분 나라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네요. 여러분도 한번 직접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선생님한테 숙제를 내도 좋고 아니면 우리 온라인 수업 듣고 있는 거기 LMS 강의 포털에 올려줘도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도 연습하고 서로서로 배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린 지금 색깔로 고정관념을 보고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국기에 있는 색깔이 그 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 때가 많죠. 선생님은 한국의 청군과 백군이 좀 특별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이건 실제로 운동회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청군, 이렇게 백군. 근데 백군은 화이트, 흰색인데요. 여기 흰색으로 쓰면 글자가 안 보이니까 빨간색으로 쓴 거죠. 한국에서는 이렇게 파란색하고 하얀색하고 네, 그렇게 대비를 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네. 가까운 그 중국과 일본에서 이제 뭐 파란색과 빨간색 아니면 하얀색과 빨간색으로 하는 것과는 좀 다른 모양입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한국, 중국, 일본 세 나라에 모두 청군이 있다. 청에는 무슨 뜻이 있을까? 왜 청을 좋은 걸로 보는 걸까?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여러분 나라에선 만약 이렇게 두 팀이 있다면 어떤 색깔로 나눕니까? 잠깐 한번 생각해 볼래요? 색깔이 없어요? 에이, 그건 아니고. 네. 자, 문화에 따라 색깔이 다르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까? 선생님이 준 연습 문제 중에요. 자, 우리 책에 있는 건데요. 다음 그림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 태극기에 지금 이게 컬러가 아닌데 태극기에 빨간색과 파란색이 있고 그 다음에 까만색이 있는 것을 여러분이 볼 수 있고 그리고 하얀색 배경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얀, 까만, 빨강, 파랑. 비빔밥에도 빨강, 까만, 그 다음에 노랑, 하얀, 빨강, 그리고 또 뭐 있지? 네, 초록, 네, 여러 가지 색깔이 있고요. 지금 창덕궁의 지붕에 보면, 자, 지붕에 보면 처마예요. 거기 예쁜 색깔로 이렇게 색칠을 한 게 있어요. 다음에 한국에 오면 집만 보지 말고요. 이 지붕 밑에서 이렇게 위를 보면 지붕 밑에 여러 가지 색깔로 예쁘게 색칠한 것이 보일 겁니다. 바로 한국 건축의 특징인데요. 여기에 많은 색깔들이 그려져 있어요. 그런데 딱 5가지 색깔이 나와요.
그 5가지 색깔은 자, 지금 경복궁에 북이 있는데요. 이런 곳에 있는 색깔하고도 같아요. 이 그림에서 찾을 수 있는 공통점은요. 5가지 한국을 대표하는 색깔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오방색이라고 합니다. 오방색은 자, 노랑 중간에 있고 그 다음에 파랑, 하양, 빨강, 까망. 자, 몇 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이걸 색깔을 말하는 방법이요. 청, 적, 황, 백, 흑. 자, 하나씩 다시 해볼게요. 청, 적, 황, 백, 흑. 자, 이거는 한자어예요. 네. 한국은 2000년 전부터 한자어를 썼습니다. 한자어로 된 말이고요. 아니면 한국의 형용사로 말해보겠습니다. 부르다, 붓다, 누르다, 희다, 검다. 자, 이건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문장에서 가장 마지막에 가요. 그러니까 자, 하늘이 풀어요. 하늘이 푸릅니다. 이렇게 푸르러요. 푸릅니다. 불이 났어요. 불 색깔은 붉어요. 이상하다. 불 색깔은 붉어요. Fire. 불 색깔은 붉어요. 어떻게 말이 비슷하지? 맞아요. 붉다가 불에서 왔어요. 이것처럼요. 형용사가 있어요. 지금부터 색깔을 말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오는데 그걸 보면 금방 선생님이 하양이라고 했는데 또 하얀색이라고도 하고 왜 달라져요 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이에요. 모두 소개해 줄게요. 자, 이 오방색은요. 한국에서 아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자, 한복 중에서도 이거 이름이 뭐죠? 저고리예요. 위에 옷이에요. 위에 옷. 근데 이 저고리 중에서 우리는 이걸 보면 알아요. 아이들의 옷이에요. 여기 레인보우, 무지개처럼 여러 가지 색깔이 있죠. 이 5가지 색깔을 조금씩 이 색깔을 어떻게 넣었을까요? 엄마들이 잘라서 하나하나를 붙입니다. 그 다음 다른 색깔, 그 다음 다른 색깔, 바느질로 하나하나를 붙입니다. 아니 이렇게 큰 것을 뚝 잘라서 바느질 해가지고 팔을 끼우면 더 쉬울 텐데 왜 이렇게 만들고 있을까요? 이 옷의 이름은 선생님 오늘 하나 가르쳐 주겠습니다. 색동옷이라고 합니다. 레인보우 아니고요. 색동옷이고요. 이 말은 우리가 속담할 때 의, 식, 주 할 때 의생활에서 한번 나왔어요. 하지만 그때는 선생님이 별로 설명하진 않았습니다. 색깔마다 의미가 다 있어요. 어떤 색깔은 돈을 많이 벌어라. 어떤 색깔은 평화롭게 살아라. 어떤 색깔은 높은 사람이 되어라. 부모님은 아이들에게 좋은 말을 많이 해주죠. 그런 의미가 있는 여러 가지 색깔을 다 붙여서 그래서 그 옷을 해서 아이에게 입히는 거예요. 주로 1살, 2살 아기들은 이렇게 색동옷을 입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이 그대로 느껴지지 않아요? 선생님은 색동옷을 볼 때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자, 색동 저고리. 이 색동 저고리에서 5가지 이상의 색깔을 찾아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거는요, 어떤 상자, 통이죠, 통? 이 통 정말 튼튼해요. 이렇게 책상처럼요, 나무처럼 정말 튼튼해요. 근데 저거 재료가 종이입니다, 종이. 선생님도 만들어 봤는데 저 종이를 하나를 붙이는 게 아니고요. 2개, 자, 풀 바르고 3개, 또 풀 바르고 4개 계속 붙여서 딱딱하게 만드는 거예요. 한지 공예라고 하는데요. 나중에 여러분이 한국에 오면 꼭 한번 체험해 보기 바랍니다.
여기에도 보니까 색동이 들어가 있네요. 자, 여기 한국의 요리, 그 다음에 여기 컬러 색깔이 있습니다. 아까 선생님이 한국에 여행 오면 전통 집에 갔을 때 꼭 위로 한번 보라고 했죠. 여기 여러 가지 단청 색깔이 있습니다. 방석하고 주머니도 있는데요. 이런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만들 때도 여기에도 5가지 색깔을 넣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 5가지 색깔을 기본으로 하고 색깔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물건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 5가지 색깔은 실제로 생활 속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5가지가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선조들은 우주를 이루는 만물의 기운이 조화를 이루는 완전하고 평화로운 삶을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음양오행의 의미를 가진 오방색을 생활 곳곳에 끌어들여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삶을 살았습니다. 오방색, 우주와 자연, 그리고 사람이 하나 되어 살고자 했던 선조들의 세계관입니다. 여기 중간부터 잠깐만요. 자, 선생님이 한번 보면서 이야기해 볼까요? 여기서부터 색깔의 의미가 나오는데요. 청, 탄생, 태어나다, 젊음, 영, youth, 그리고 희망, hope. 그 다음에 적, 강인한 생명력. 빨간색은 자, 생명을 뜻하고요. 흰색은 지조, 절개, 선비정신, 깨끗한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이 변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죠. 자, 그리고 까만색은 자, 권위, 그 다음에 죽음도 의미하지만 자, 권위는 파워, 어떤 사람이 힘이 있는 거죠. 보통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권위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한국에서도 비싼 택시가 있는데 비싼 택시는 모범 택시라고 부르는데요. 비싼 택시는 한 3배 정도 비싸요. 그 택시가 까만색이에요. 여러분이 한국에 와서 그 까만 택시를 보면 와, 크다, 좋다, 넓다. 그런데 내릴 때 돈을 많이 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황. 노란색은 우주의 중심이고 신성함이고, 아까 그 5가지 색깔 중에서 노란색이 중간에 있었던 거 기억합니까? 이런 5가지 색깔 이야기, 네, 그 역사가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요즘 사람들이 이 색깔로 어떤 의미를 말하는 건 아니고요. 오래전부터 이 색깔에 대한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문화를 배운다고 하는 것은 이런 것도 아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선생님이요, 아까 색깔을 한번 정리해서 알려주겠다고 했죠. 자, 한번 볼래요? 먼저 파랑, 빨강, 노랑, 하양, 까망. 자, 순서대로 잘 보세요. 파랑, 따라해 보세요. 파랑, 그 다음 빨강, 빨강, 그 다음 노랑, 노랑, 그 다음 하양, 하양, 그리고 까망, 까망. 오, 선생님, 이거 내가 알고 있는 말하고 좀 다른데요. 이거는
명사예요. 명사로 파랑 하면 돼요. 파랑색 아니고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알죠? 보통 이거 많이 들었죠?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 하얀색, 까만색 이거 많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똑같은데 파란색 아니면 파랑 네,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말하면 돼요. 선생님이 정리해 줬습니다. 자, 한자어로는요. 청, 적, 황, 백, 흑. 그러면 청색, 적색, 황색, 백색, 흑색 이렇게 색깔을 넣어서 말하면 되죠. 선생님 황 발음할 때 좀 천천히 발음했습니다. 여러분도 이게 있으면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좀 천천히 발음하세요.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말들이 자, 형용사 푸르다, 붓다, 누르다, 희다, 검다. 자, 지금 5개 있죠. 이 5가지 형용사도 가지고 있는데 사실요, 푸르다는 자, 이게 이름이 뭐죠? 뭐예요? 네, 이게 풀이죠. 풀이라는 명사에서 푸르다가 나왔다고 해요. 풀이 푸릅니다. 이거죠. 푸르른 풀. 풀이 푸르러요. 그 다음에 자, 이게 뭐죠? 불. 자, 그러면 불, 붓다. 그 다음에 이 동물은요, 여러분 사슴 알고 있는데 사슴하고 비슷한데 deer 이렇게 노루가 있어요. 지금도 한국의 그 제주도 환경이 참 깨끗하죠. 거기에 한라산에 가면 노루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노루의 색깔이 누르다. 이게 노란색으로 가는 거예요, 나중에. 그 다음에 낮에 자, sun, 태양인데요. 이게 뭐야? 해. 맞죠? 해의 색깔이 희다예요. 그리고 자, 여기 보면 이게 뭐예요? 곰. 곰 아니면 이게 검댕인데요. 검댕이나 곰에서 자, 까망이란 색깔이 나와요. 지금 여기 있는 명사 풀, 푸르다, 파란색, 파랑, 불, 붓다, 빨간색, 빨강, 노루, 누르다, 노란색, 노랑, 해, 희다, 하얀색, 하양, 곰, 검다, 까만색, 까망. 한국말 4가지는 비슷하죠? 네. 한국 고유어예요. 그 다음에 여기 중간에 발음이 많이 다른 이것만 Chinese origin, 한자어에서 왔어요. 근데 우리는 2개를 다 써요. 그 초급에서 여러분이 그 1, 2, 3, 4 하고 하나, 둘, 셋, 넷 하고 같이 배웠죠. 그것처럼 2가지 다 쓰니까 2가지 같이 기억해 주세요. 자, 우리는 지금 색채어의 의미를 보고 있고 그 색채어의 의미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 의미가 지금도 여러 표현에서 어떻게 나오고 있을까요? 자, 여러분 잠시 후에 다시 이야기합시다. 조금만 쉴게요.